안녕하세요. 건설 현장에서 일어나는 안타까운 사고들. 이거 정말 어쩔 수 없는 걸까요? 만약에 데이터랑 인공지능을 써서, 여기 좀 위험하겠는데? 하고 미리 콕 집어낼 수 있다면 정말 대단하지 않을까요? 자, 오늘은 바로 그 이야기. 빅데이터로 건설 현장을 더 안전하게 만드는 아주 흥미로운 방법에 대해서 한번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43.6%. 이 숫자가 대체 뭘 의미하는 걸까요? 이게 바로 2023년 상반기에 우리나라 전체 산업재해 사망자 중에서 건설 현장에서 돌아가신 분들의 비율입니다. 생각해보세요. 거의 절반이에요. 소중한 생명 둘 중 하나가 건설 현장에서 사라지고 있다는 정말 충격적인 현실이죠. 물론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손 놓고 있었던 건 절대 아닙니다. 다들 아시는 중대재해처벌법처럼 아주 강력한 법도 만들어서 시행했잖아요. 근데 참 안타깝게도 법이 시행되고 나서도 건설 현장에서의 사망사고가 눈에 띄게 줄어들지가 않는 거예요. 아, 이건 뭔가 좀 더 근본적인 다른 방법이 필요하다? 이런 신호 아닐까요? 자, 그럼 첫 번째 이야기부터 시작해 볼게요. 삐걱거리는 시스템. 지금 우리가 가진 시스템이 어떤 한계에 부딪혔는지 한번 보자는 거죠. 정부가 안전관리 수준평가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걸 둘러싸고 현장에서는 여러 가지 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과연 뭐가 문제인지 한번 들여다보죠. 안전관리 수준 평가라는 게 뭐냐면요. 말 그대로 공공건설공사를 할 때 이를 맡긴 발주청, 공사하는 시공사, 그리고 감독하는 감리사까지 이 모두의 안전관리 수준을 평가하는 거예요. 일종의 의무제도죠. 왜 하냐? 당연히 전체적인 안전 기준을 끌어올리려는 거죠. 취지만 보면 정말 좋잖아요. 안전을 딱 표준화해서 더 나아지게 하려는 거니까요. 그런데 여기서부터 좀 복잡한 딜레마가 생깁니다. 현장에 계신 분들도 이 제도 덕분에 누가 안전 책임을 져야 하는지 확실해지고 사고 예방에도 도움이 되는 건 맞아 라고 인정을 하세요. 그런데 말이죠. 동시에 진짜 서류 작업 너무 많아. 돈은 돈대로 들고 평가는 맨날 현실도 모르면서 이런 불만들이 터져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핵심은 이거예요. 평가가 진짜 현장을 안전하게 만드는 것보다 그냥 서류 꾸미는 데 더 집중되는 것 같다. 이 한 문장에 현장의 모든 답답함이 담겨 있는 거죠. 사람의 목숨보다 서류 맞추는 게 더 중요해질 수도 있다는 위험. 바로 이게 이 시스템이 가진 가장 큰 허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이야기로 넘어가 보죠. 데이터가 드러낸 숨겨진 위험. 연구자들이 이런 불완전한 시스템을 그냥 놔두지 않았어요. 좋아, 그렇다면 이 시스템 안에 쌓여있는 데이터를 한번 까보자 라고 결심한 거죠. 그 데이터 속에 숨겨진 위험의 단서가 있을 거라고 본 거예요. 근데 그 분석 규모가요,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자그마치 3만 5천 건이 넘는 평가 결과를 하나하나 다 뜯어본 거예요. 와, 이 엄청난 데이터 더미 속에 과연 어떤 비밀이, 어떤 진실이 숨어 있었을까요? 궁금하시죠? 데이터를 딱 열어보니까요. 정말 놀라운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여기 차트 좀 보세요. 건설사 본사의 안전점수는 평균 0.45점이에요. 그런데 실제 공사가 벌어지는 현장의 점수는 무려 0.71점입니다. 와, 이 차이 보이세요? 본사에서 생각하는 안전과 현장에서 실제로 돌아가는 안전 사이에 이만큼이나 큰 차이가 있다는 걸 데이터가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뿐만이 아니었어요. 데이터는 더 구체적인 약점까지 콕 집어냈습니다. 바로 협력업체 지원 항목 점수가 유독 낮았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하청업체, 그러니까 협력업체 직원들이 안전하게 일할 환경을 만들어주는데 소홀했다는 거죠. 실제 사고 대부분이 바로 이 협력업체에서 일어난다는 걸 생각하면 와, 이거 정말 중요한 발견이죠. 자,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예측 불가능을 예측하다. 이제부터가 정말 흥미진진한 부분이에요. 사람이 미처 보지 못하는 위험의 패턴들 있잖아요. 그걸 기계한테 네가 한번 찾아봐 하고 가르치는 이야기입니다. 과연 정말 예측이 불가능해 보였던 건설 현장 사고를 미리 예측하는 게 가능할까요? 바로 여기서 머신러닝이라는 기술이 딱 등장합니다. 이게 뭐냐면 아주 쉽게 말해서요. 컴퓨터한테 데이터를 잔뜩 던져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 이 데이터들 보고 사고로 이어지는 위험 신호가 뭔지 네가 스스로 한번 배워봐 하고 시키는 거죠.
우리가 하나하나 이럴 땐 위험해 라고 규칙을 알려주는 게 아니라 컴퓨터가 마치 학생처럼 데이터 속에서 스스로 패턴을 찾아내고 예측하는 법을 터득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럼 이 인공지능은 어떻게 만들었을까요? 과정은 이렇습니다. 첫 단계는 아까 말한 3만 5천 건의 데이터를 모으는 거죠. 근데 이걸로는 좀 부족할 수 있으니까 CT-간이라는 기술로 가짜지만 진짜 같은 데이터 1만 개를 더 만들어서 보충해 줍니다. AI를 더 똑똑하게 훈련시키기 위해서요. 그 다음엔 캣부스트나 엑스지부스트 같은 여러 AI 모델들을 데려다가 이 데이터로 막 학습을 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확도를 최대한 끌어올리기 위해서 아주 세밀하게 조정을 하고 계속 테스트를 반복하는 거죠. 그리고 마침내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AI 모델이 여기는 사고 위험이 높습니다 라고 예측하는 정확도가 무려 77%에 달했어요. 와, 100%는 아니죠. 하지만 생각해보세요. 위험한 현장 4곳 중에 3곳 이상을 미리 콕 집어낼 수 있다는 거잖아요. 이건 사고 예방에 있어서 정말 어마어마한 가능성을 열어준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 4번째 이야기입니다. 더 안전한 미래를 짓다. 좋아요. 예측 정확도가 77%인 건 알겠는데, 그래서 이게 구체적으로 건설 현장의 미래를 어떻게 바꿀 수 있다는 걸까요? 이 기술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한번 그려보죠. 이 표를 보시면 다른 나라들은 어떤지 감이 좀 오실 거예요. 우리나라의 현재 안전평가 제도는 사고 원인의 약 83% 정도를 커버하고 있어요. 사실 이것도 꽤 잘하고 있는 거긴 합니다. 하지만 보세요. 영국은 100%를 커버하고 있잖아요. 우리도 저기를 목표로 가야죠. 이번 연구처럼 데이터를 활용하는 방식을 더한다면 우리도 세계 최고 수준의 안전 시스템을 만드는데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럼 이 새로운 방법이 뭘 가능하게 하는지 한번 정리해 볼까요? 첫째, 공사를 시작하기도 전에 이 프로젝트는 좀 위험하겠는데? 하고 알아챌 수 있어요. 둘째, 그럼 당연히 점검 인력이나 자원을 정말 필요한 곳에만 집중할 수 있겠죠. 셋째, 수많은 안전 항목 중에서 이게 제일 중요해 하는 핵심 요소를 정확히 짚어낼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 이게 제일 중요한데 사고가 터진 다음에야 허둥지둥 수습하는 문화에서 벗어나서 사고를 미리 예측하고 막는 문화로 바꿀 수 있다는 겁니다. 정말 엄청난 변화죠. 그래서 오늘 이야기의 핵심 결론은 바로 이겁니다. 지금 당장은 좀 부족하고 허점이 있는 시스템이라도요. 그 안에 차곡차곡 쌓인 데이터를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사람의 생명을 구하는 아주 똑똑한 도구로 완전히 새롭게 태어날 수 있다는 것. 이게 바로 데이터의 힘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질문 하나를 던지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데이터가 건설 현장의 위험을 예측할 수 있다는 걸 오늘 봤잖아요. 그렇다면 우리 주변, 이 세상에 숨어 있는 또 다른 수많은 위험들 중에는 과연 어떤 것들이 데이터 속에서 나를 발견해줘 하고 기다리고 있을까요? 한 번쯤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